자, 도반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활 참선 지도자 과정 추사 편지 공부를 탁마 시간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추사 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 석순이 도반님 발표와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좀 쉬었다가 설림 보훈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또반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자, 오늘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그 추사의 편지가 재밌는 편지가 있어서 오늘 이제 석순이 도반님이 마침 잘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좀 해주시기로 됐고요. 추사는 사실은 우리 조선불교 조선 후기에 거사불교 거사를 대표하는 우리 불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선 후기에 에, 유교뿐만 아니라 뭐 문화예술 모든 방면에 한국 어떤 지성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분이 추사죠. 근데 이제 추사가 이제 불교에도 굉장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해동의 유마거사를 이제 자처할 정도로 어, 불자였죠. 그리고 스님들과 교류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공부로 한번 탁막거리로 가져왔는데요. 마침 석순이 도마님께서 좋은 준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좀 편하게 됐습니다. 우리 석도마님 발표해 주시죠. 예. 아, 네. 예, 오늘 도반님들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추사 김정희와 백발 스님의 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네이버 카페를 봤는데 너무 세 통의 편지가 길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 편의 통지를 다 소화하기는 시간적 제한도 있고 해서 조금 추사 김정희의 그 의견 중에서 그 편지 내용 중에서 화두에 집중해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읽다 보니까 추사 김정희 거사의 그 백발 스님에게 쓴 그 편지 그 어투가 너무 경솔하거나 조금 그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조금 궁금증에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그 편지 내용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더 이해도 되고 또 지금 현대와 다르게 이제 조선시대라는 그런 시대적 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가면 편지 내용이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그 배경을 조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투사 김정희가 백바스님보다는 오히려 19년 더 젊더라고요. 더 나이도 좀 적고요. 다만 이제 이 투사 김정희가 나중에 백파스님이 이제 입적하신 뒤에 백파율사비를 직접 이제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파스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투사가 많이 애통해하면서 직접 지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투사 김정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 불교적 배경이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추사 김정희는 실학자이고 그 자택 경내에 그 화엄사라는 원차를 두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승려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래서 불교 경전을 섭렵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북경에도 이제 몇 번 왕래도 하는 그런 경험도 있어서 이 불교 경전에 대한 그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 편지 세 통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이론적이면서도 긴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부 정도의 편지가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추사 김정희는 이제 이 편지를 빌려서 이 수필과 평론의 기능까지 하는 좀 특별한 편지 형식을 빌려서 하는 좀 특별한 그 문학을 수립했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정희 예술 활동으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추사체하고 세안도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세안도를 이 원형문이 약간 그 한국에는 없는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좀 또 표방을 했나 하고 조금 그렇게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 중국의 어떤 무릉도원을 이렇게 이상화한 그런 그 산수화나 아니면 뭐 정선의 진경산수화나 이런 거와 다르게 이제 상안도는 조금 현대적이고 이렇게 여백의 미도 살리고 좀 디자인 좀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딱 그
그 추사 김정희가 이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고 나니까 이게 그러면 좀 선적인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이분이 그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본문까지는 제가 접근이 안 돼서 못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딱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안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텅 비어 고요하며 탈속과 성찰 그리고 비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불가의 선적 사유를 드러내 보인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세안도가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저한테 보여서 저한테는 세안도 다시 다가오는 좀 특별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편지 본문에 이제 추사 김정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하나는 이제 구두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이제 마음속에서 터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 성인들의 성어를 주워 모아 언어와 문자를 빌려 말하는 구두선을 만들어 천착하고 있다라고 이제 백발 스님을 비판을 했었는데요. 뭐 이 비판 내용은 뭐 저희가 봤을 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백발 스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조사할 시간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추가 김정희 의견은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화두 쪽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 추사 김정희의 의견은 일단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경솔히 화두 들지 말고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전이 있나 봐요. 안반수의경을 읽어라. 그리고 회강반조하여 먼저 진치의 두 가지 독서를 도려내 보라라. 그리고 송나라 이후로는 사람의 근기가 전과 같지 못하므로 화두가 아닌 다른 새로운 방편을 찾아야 이 불교의 해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백파스님께 이제 제안하고 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첫 번째 편집 위주로 화두에 대해서 나왔던 언급했던 말들을 좀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시는 시간을 이제 짧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사 김정희 첫 번째 편지에 화두는 비록 조주의 화로서 화두를 삼지만 조주가 어찌 일찍이 사람에게 화두를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조주뿐만이 아니라 달마대사부터 해서 3조, 4조 역시 화두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5조가 6조에게 의발을 전하면서도 역시 일찍이 화두에 미치지 않았으며 마조 스님, 이하 황벽 스님들도 화두를 들어 사람을 가르쳤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예, 이때는 선지식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던 때니까 화두가 아닌 이제 본인들 삶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전하셨겠죠. 제자들에게 전하셨겠죠. 그래서 화두는 조송 이후부터 차츰 행해진 것인데 지금은 마침내 불어는 화두 아닌 것이 없어 의리로서 설파하면 교의가 되고 몰 의리로서 타파하면 화두가 된다고 하니 조송 이후에 불을 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미리 옮겨 쓰고 거슬러 취하여 혹은 의리로 설파하고 혹은 몰 의리로 타파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화두 대종고선사 이전에는 이제 화두가 아닌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선에서 깨쳤고 그 이후로 조송시대 송대 이후로 이제 차츰 화두가 행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처님 말씀은 장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장경 속에 팔만이 의리가 있지 않은 것은 없어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경이 뭘 의리의 경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모두 경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이제 경전을 떠난 선의 이치인데 경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추사 김정희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두로 사람 가르치는 것은 곧 상기 일의 말법으로서 가장 강은한 자들이 제멋대로 쓰는 것이니 화두로 사람 가르친 이후로는 다시 남막 마조 같은 이가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선의 교법은 채식이라 이른 것은 도대체 선을 어떻게 채식한다는 거요. 이미 문자를 세워놓고 또 하나의 채식을 더하니 어찌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선은 그 체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체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는 문자를 세워두지 않는데 왜 모든 것을 일단 경전이나 문자를 전제를 하고 선을 이해를 하시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그 선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 안반 수의를 읽으라고 권한 것은 어찌 반야와 법화를 몰라서리요. 특히 사의 근기와 식혜가 이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 물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을 슬퍼하고 민망히 여겨서 그런 것이지 살을 얕잡아 보거나 업신여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투사 김명희는 그 백파 스님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그 돌을 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깨치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간곡하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할 일, 그래서 백바스님은 종전의 갈등을 일체에 다 소재해버리고 빨리 사회 신상에 나아가 회광반조하여 먼저 진치의 두 가지 독소를 도려내버려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격밖에 위로 향하는 한 구멍에 이르러는 또 문제와 언어로서 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시험 삼아 다시 생각하고 또 거듭 생각하기 바라오. 이렇게 격밖에 향하는 길을 위해서는 문제나 언어로서 깨우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투사 김정희가 선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을 경전의 바탕을 두고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편지까지만 하고 네, 교수님 의견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마저 끝까지 세 편 마저 쭉 발표하시고요. 아, 예, 그럴까요? 종합적으로 예, 그러면 뭐 사실은 토론거리 자체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예, 그쵸. 예, 네, 예. 네. 한번 쭉 예, 발표를 계속 해주시죠. 예, 네, 그러면은 그냥 화두 관련된 거 두 예, 번째 편지, 예. 세 번째 편지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인데요. 그 살인, 활인, 대기, 대용이 사의 본래 면목에 무슨 관여가 되기에 그처럼 죽음을 구하느라 겨루를 못 챙기는 꼴이 된 건지요. 지금 살인, 활인을 어느 곳에 베풀고자 하는 건지요. 네. 그래서 살인도와 할인검이 각각 다 얻은 바 있다면 전에 얻은 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요? 살활을 병용하는 것은 이미 전한 바 없는데 또 어떻게 그 살활이 병용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예. 어, 그래서 화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시겠죠. 네. 화두로 사람 가르치는 것도 역시 한 모양의 맹갈 할봉에 불과한 거요. 화두의 이전에는 깨달아 통한 자가 많았는데 화두의 이후로는 깨달아 통한 자가 적음은 어째서인가?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편에도 나왔었지만 이제 그 송나라 이전 이제 대선사들은 화두를 하지 않고 다 깨쳤는데 그 대종고선사 이후로는 이제 화두로 통해서 깨달은 자가 적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종고선사를 좀 탓하는 그런 그 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 근성에 따라서 가르침도 각각 등분이 있으니 화두로서 한결같이 덮어 씌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백파 스님께서는 이제 화두를 강조하시고 화두를 이제 깨달음을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성에 따라서 화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화두를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할 수 있다면 개에게도 그 화두를 가르쳐서 어,
그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그렇게 비유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화두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도 역시 자신을 깨치고 또 남을 깨칠 수 있다고 보는가. 네. 자신의 깨침이 없이 다만 옛사람의 성어만을 사용하여 그 깨치고 안 깨치고를 논할 것이 없이 마구 사람 가르치는 방편으로 삼으며 따라서는 또 사람을 죽인단 말인가. 네, 이 부분은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할 일은 그러므로 먼저 삼체 전심과 간가의 도를 버리고 경솔히 화두도 축혀들지 말고 염송사 되기를 좋아도 말며 머리 숙이고서 경전을 읽으면 광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두 번째 편지고 세 번째 편지에서는요. 화두 아닌 게 없다라는 한마디 말은 이야말로 근일 왕복하던 중에 약간의 미목을 나타낸 것이니 이것이 선과 교에 융합되는 뜻이다. 이처럼 투철한 깨달음이 있다면 의당 닥치는 대로 촉발되어 칼날을 받은 대가 짜게 지듯 할 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횡설숭설하여 전혀 착락이 없으니 모를 일이다. 1700칙에 따라 화두를 삼는다는 것은 이미 가소로운 것이며 사람 가르치는 방편이 무자 등의 수삼가지 말에 벗어나지 않는데 또 교를 나누고 선을 나누며 선으로서 또 허다한 문호가 나눠지니 선지가 만약 또 이와 같이 갈등이 된다면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잘라서 향상의 본문이라 이르겠는가. 전등록 염송 같은 것도 황접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전혀 공안을 가진 사람이 가려서 취한 것이 없다. 사이 길을 써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을 보면 속인이 알지 못하는 그 밖에 따로 한 가지 격외의 심오한 지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존경에는 이신점심의 심자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며 그 하수하는 것도 역시 고양이가 쥐잡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래서 뭔가 그 백발스님의 말을 본인이 못 알아듣는 게 있을 거다라고 짐작은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이 하나의 눈 밝은 사람이 나와 이 화두를 일소하여 없애버려야만 불교의 그 법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해등을 다시 붙일 수 있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화두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백퍼스님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아서요. 그냥 선서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는 백퍼스님을 화엄하게 대종주라고 이렇게 어, 표현돼 있었는데 지금 추사 김정일 편지로 보면 선사로 보여지는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두가 추사 김정희가 그 집안에 이제 화엄사라는 절을 두었을 정도면 사실 화엄사라고 지칭하는 게 교정에 좀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뭐 한문 추사체를 본인이 이제 독창적으로 만들었을 만큼 뭐 그 책 경전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아주 그 천지에 가까운 그 지식도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너무 경전 위주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세안도를 이렇게 그린 것을 보면 백파 스님과의 교류에 의해서 좀 선적인 이해가 좀 더 넓혀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추측해 봅니다. 근데 편지가 이게 마지막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또 계속 교류가 있었겠죠. 네. 네. 어,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도반님들에게 번다 했던 그런 편지의 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좀 시간을 좀 줄여볼 목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예, 이제 투사 김정희의 비판이
어, 그 조선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 비판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 비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또 반박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정말 잘못이 있다면 뭐 고쳐야 할 것 같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근계에 따라서 이제 화두와 다른 방법을 적절히 이용을 하라는 것도 있고, 이제 깨치지 못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이 깨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깨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가르치느냐.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그 길로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성대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화두가 나온 이후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깨친 사람이 훨씬 적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화두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간화선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종고선사 이후로 이제 그 화두로 인해서 깨진 사람이 이제 적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간화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마조선사나 그 전에 뭐 육조스님이나 그런 대선사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그나마 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접근을 해볼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런 것마저도, 그런 기회마저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이 편지가 조금 더 그, 어, 좀 더 좀 폭넓게 이해되려면 여기 편지에서 보면은 이제 추사와 백파선사 사이에 백파스님 사이에 이제 오고 간 편지가 있는데 요 편지는 추사 쪽 세 편만 지금 번역이 네, 되어서 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한계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대편에서 이제 백파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네, 또 우리 뭐 본래 공부 주제도 또 아니었고 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뒤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 나가면서 또 인연 닿는 대로 그걸 한번 찾아가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요 시대 상황에서 이제 이 추사와 백파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더 등장하는데 이제 초이 스님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죠. 초이 네, 스님은 이제 대흥사 일지암 쪽에 주석하셨던 이제 동다송이라고 해서 이제 에, 다도 다도에 대한 이론적인 걸 정립하시고 다성일비를 주창하시면서 이제 차에 대해서 이제 선을 하시면서 차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불교에 아주 그런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제 이 네, 초이 스님은 정약용 다산과 이제 또 교류가 있었어요. 네, 다산보다는 나이가 20, 30세 아래여가지고 어, 유교 쪽으로는 다산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음, 그런데 이제 차에 대해서는 이제 초이가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다산, 이제 추사, 이제 초이, 백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분이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인연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사가 이제 어쨌든 백파 스님에게 이제 편지 세 통으로서 백파 스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견해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추사가 화두에 대해서 즉 간화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단 받았어요. 결론은 네, 간화선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간화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제 사유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해 안 되면은 이건 쓸데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불교의 큰 흐름에서 이 가나선 자체를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꼴이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가나선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의 이 고려 후기 태고 보우나 이제 보조,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누굽니까, 보조 스님 제자 스님, 그다음에 이제 태고 나옹, 이제 백운 경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무학 서산 사명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좀 놀랐던 것은 추사의 이제 안목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을 좀 했죠. 추사가 음, 여러모로 굉장히 칭송받고 여러모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보면서 어, 저는 사실 편지를 제대로 못 봤었어요. 뭐 경황이 없었으니까 네, 그냥 네, 그냥 이건 편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석도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내가 꼼꼼히라기보다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 추사가 화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벽파스님을 공격하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백파스님은 이제 어 경전은 이제 일종의 논리, 이제 이해와 사량분별로 깨달음을 가는 것이고, 그 사량분별과 사유분별을 끊는 것은 화두다는 얘기를 해서 화두로서 이제 아리마리를 이제 해소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사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 약간 추사가 조금 약간 오만한, 그죠? 이제 자기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치 이제 그 백파스님을 나무라는 네, 무지한 분으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이 추사가 이런 분이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제 상당히 놀랍고 또 새롭게 좀 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쨌든 추사가 이 화두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 이것은 추사가 불교를 옳게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추사가 본 불교는 경전을 위주로 해서, 그죠? 경전은 네, 결국은 이제 언어와 문자 세계에서 사유분별로서 이제 불교를 이해한 것이죠. 그 사유분별로 불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이나 또 탐진치 삼독심을 자기 마음에서 비우고 이제 정견을 세우고 이런 것은 이분은 별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추사가 이제 문화 예술 학술적인 면에서는 높이 평가되지만 추사의 삶 자체는 굉장히 어, 좀 뭐랄까요, 불우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랜 유배와, 그죠? 네, 정치적인 그런 박해 속에서 이제 오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 제주도에도 뭐 상당히 오래 가 있었죠. 네. 그 그런 것들. 세안도도 그 제주도 유배 예, 예. 시절을 그린,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런 어떤 불우했고, 또 제가 어느 편지 거를 그때 잠깐 어디 이렇게 본 거 보니까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그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끼도 이제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어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편지로 이제 반찬 보내라 뭐 이런저런 이걸 하는 걸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주사가 당시 그 유교 사회에서 유교 사대부들 사이에서 어떤 그 당파 싸움이나 또 어떤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추사의 성정 자체가 뭐랄까 좀 비타협적이고, 그죠? 이제 바른말 잘하고 이제 곧은말 잘하고 또 남들과 잘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화를 이렇게 불러온 것도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도 그게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도도 찾아보고 나이라도 어린가 하고 이제 제가 연도를 찾아본 거였거든요. 근데 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조선시대 그 추사 김정일은 이제 그 외척이지만 왕족 그 자손이었고, 그리고 예, 뭐 그때 이제 제가 억불 정책 때니까 승려들을 굉장히 이제 그 하대하는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예, 뭐 또 그때 시선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 김정일가 이렇게 본인의 그 의견을 아주 진지하게 본인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편지를 세 통이나 계속 쓰고 주고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불교에 관심이 많지 않았나라고 이제 그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백파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이제 그만큼 애통해 했다라는 그런 걸 보면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런 감정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편지 내용에서 이제 팔만 대장경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 부처님 말씀이. 근데 저희는 이제 팔만 대장경을 벗어나서 그거 다른 이제 선을 추구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김정희가 몰랐던 것 같고요. 그 예, 경정석의 모든 말씀 다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염화 미소의 의미 이런 것들을 누가 그 말을 전했겠느냐 이제 계속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사 김정희의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예로 이렇게 편지를 읽었는데 뭐 불교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을지 모르겠으나 화두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판을 하고 있어서 아예 그 화두 자체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너무나 크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됐어가지고 한번 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예, 예, 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식, 이 불교 자체를 이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르마리로 불교를 이해하는 불교관이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정지, 선의 정지인 이제 살활이나 중도 또 정회 이제 이런 건 아예 이제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화두도 당연히 이제 안목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좀 어찌 보면 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근데 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편지가 서로 주고받은 그 쌍방간의 내용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김정희 입장에서만 이제 그 나온 편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추사 김정희도 이제 구두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터득한 게 아니라 그 성인들의 말만 언어와 문자만으로 그 하는 구두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또 추사 김정희가 전혀 선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닌 것 같고 마조 스님이나 육조 스님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한 것을 보면 완전히 문외한은 아닌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화두는 그분들은 아주 존경하지만 이제 대종고선사가 이제 화두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화두가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추사가 지금 굉장히 나는 혼란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네,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말은 뭐 구두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 우리 그 조사선 가나선에서는 조사선 가나선의 종지는 네, 일종의 이제 본래 성불이고 직지 네. 이제 도노인데 그런 내용은 그 전혀 모르고 예, 계신 것 그런 같아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은 뭐 이렇게 조사들을 을거하지만은 이제 조사 의혹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꾸 근거를 안반수의경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의록 쪽으로는 이분이 네, 안목을 이제 안목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네, 그런 게 천상 그 이제 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백파스님은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강사인데 이제 네, 강사인데 이제 이 백파스님조차도 강선사가 아니고 강사인데 네, 이제 파운, 강사와 대화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결론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말년에 이제 백파스님이 그 열반에 드시고 그 문도들이 아마 그 추사를 찾아가서
우리 네, 스님에 대한 그 비문을, 그죠? 네, 예, 비문을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네. 하니까 이제 그 비문도 그 아까 뜻밖의, 백파율사비. 예, 율사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것도 네, 네, 굉장히, 그러네요. 예,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조금 내 어, 생각에는 이제 이 추사가 자기 안목으로, 그죠? 네, 백파 스님을 이렇게 재단하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이 추사가 좀,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오만한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아주 총기 네, 있고, 똑똑하시고, 학문이 출중하시고, 또 서예나 모든 문화예술에서 굉장히 뛰어난 출중한 그런 뭐 아주 발군의 그런 안목을 가졌지만 이제 이 삶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물론 예술가들이 그런 것이 없이 있을 수는 없겠죠. 내가 최고다는 그런 자부심도 충분히 보여지지만 불교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교는 결국은 무하고 중도이고 이제 정견을 세우는 것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추사의 불교 인식이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스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백파 이제 스님인데 이제 경전을 안반수이경을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백파 스님 굉장히 아마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 아마 백바사님도 그걸 보면 이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답답했을 거고 또 여기 나오는 살화를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살화를 네,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중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또 네, 이제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달과 손가락 이제 네,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을 이분이 이제 우리 추사가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에 대한 정견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 네. 백파 스님의 지적인 그런 것이 전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아르마리 속에서의 주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실망했고 그 아르마리의 시각에서 보면 화두라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시각으로 전등록 보면 같은 그 선어록은 다 황잡하다고 표현한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선어록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그, 읽으면 아니, 본인이 이제 전혀 알 수 본인이 없는. 그 논리나 분별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잔뜩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걸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건데 그쵸.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자기가 자기 지식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죠? 언어 네. 문자의 한계, 사유 분별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마음의 본체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누구를 떠올렸냐면 도올 선생을 좀 떠올렸어요. 그러신 줄 알았어요. 네, 도올 선생하고 네. 거의 비슷한 견해와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도올 선생은 또 뭐 이제 자기 자신을 뭐 불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이 추사는 자기를 이제 명백하게 불자고 해동의 유마를 자처한 분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조의 우리 출가와 재가의 어떤 그런 불교에 대한 안목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한 번은 그 이 백파와 초이선사와의 그 선문수경 논쟁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게 네. 이제 뭐 학자들은 상당히 높이 보는데 고우 스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나가시면서 그 논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수준이 안목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도 그 안목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했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백파와 초이의 그런 성문수경 논쟁이나 이런 것도 한번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서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이 추사의 이 편지를 보고서는 그런 한계를 이제 인식했고 아까 추사가 얘기했던 그 화두 대종고 이후에 이제 도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추사가 잘못 본 거죠. 그거는 대종고 이후로도 임재종 종맥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고봉선사나 중봉선사 같은 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로 와가지고는
오히려 우리나라로 와가지고는 그 태고보우나 나홍스님 같은 분들 거출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추사는 태고나 나홍은 아예 안중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좀 태고 저 이 추사가 이 가나선 자체에 대해서 화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안 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폄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음, 시각 자체가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그런 이런 인식은 현대 지금 시대에도 이제 화두나 가나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 불자들도 그렇죠. 근데 그건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왜 화두하고 저렇게 참선하고 앉아 있느냐, 저기에서 밥이 나오느냐, 죽이 나오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우리 동아시아의 선종이 이제 대중화되고 발전하면서 화두, 화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유분별을 끊어서, 그죠? 이분법적인 사고, 어, 언어와 문자의 아르마리를 단박에 끊는 직지도노의 이제 이런 그 찰나 깨침의 길을 개척했는데 이 가치를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것도 뭐 사실은 뭐 뭐라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는 저는 요즘 저는 생각할 때는 학문적으로도 게으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히고 저러면 자기가 그걸 돌파하려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묻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사도 그렇고 도올 선생 같은 그렇고 아예 배울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경전이나 어록 보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그것이 막히면 뭐 이 선사들인데 찾아가서라든가 자기가 모르는 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게 배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분 다 보니까 오만한 거예요. 그게 자기 알랑한 자기 자존. 선제들의 공통점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만감이나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가서 무릎 꿇기가 이게 상당히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병이 되어서 이제 좀 그런 한계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처음 봐가지고도 이제 주사를 지금 뭐라고 지금 뭐라고 뭐 나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나 문자 세계를 쓸 때 이제 이걸 자기가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오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식견에 있어서도 저는 추사나 도울 선생 같은 분은 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네. 이렇게 해가서 정리할까요? 네.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저도 좋은 공부가 됐고, 또 우리 도마님들도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이 조금 더, 불교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데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8시 50분인데요. 좀 쉬었다가 9시에 우리 설립보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